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매달 붓다가 휴직이나 실직을 해서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못 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유가 또 생기면 그동안 못 냈던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채워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추후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추후납부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해서 늘었다는 건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곧 거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는 없었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앞으로는 주식 계좌만 있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고요. 최근에 동전 사용량이 꽤 많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동전을 발행하는데 연간 180억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동전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건지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놓치면 안 되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리고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현우 소장님 준비해 오신 소식이 재밌네요. 국민연금을 붓다가 못 부은 기간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면 많이 붓는 게 좋겠다, 내 노후를 위해서. 라고 하면 그 구멍난 기간을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붓는 거. 이걸 추후납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 사실은 2015년에 58,252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45,233명으로 6배 가깝게 늘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금액도 당시에는 2015년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81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했더라. 2배 넘게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추납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부터 추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구멍난 기간이 10년이든 뭐 20년이든 30년이든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고 지금까지 안 내왔다면 언제든지 뒤에 가서 그 돈을 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그게 돈이 많고 기간이 많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10년 미만, 10년치까지만, 119개월까지만 낼 수 있는 걸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법이 바뀌기 전까지 납입을 서두른 이유도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얼마나 더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넣으면 더 많이 받으니까 넣은 돈보다. 그렇죠. 그런 일단 계산을 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시중에 있는 연금 상품하고 아마 다들 비교를 해보셨을 텐데 오래 산다는 가정을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연금보험보다는 아무래도 단연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일단 매월 최저 가입 금액이 지금은 9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동안 9만 원씩 넣게 되면 이제 나중에 연금을 한 달에 18만 3천 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나 예전에 구멍난 기간이 있네. 그래서 한 5년치, 그러니까 60개월치 곱하기 9만 원 해서 540만 원을 지금 한꺼번에 넣으면 15년을 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매월 연금액이 2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좀 넘어가요. 그러면 5년치 540만 원 한꺼번에 넣은 대가로 내가 받는 게 한 달에 8만 8천 원 정도가 9만 원. 대략 9만 원 정도가 평생 더 나오는 거죠. 그럼 1년이면 9만 원이면 90만 원, 거의 1년에 100만 원 돈이 더 나오는 거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540만 원을 넣으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본전만 생각하더라도 5년 1개월만 지나도 본전은 뽑는 거고요. 원금 이상 받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납입 금액이 올라갈수록 매월 납입하는 납입 금액이 올라갈수록 손익분기점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9만 원이 아니라 2배인 18만 원을 납입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넣으면 23만 5천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5년치는 지금 내는 돈이 18만 원이니까 곱하기 5년 하면 1,080만 원이에요. 이 1,080만 원을 넣어서 15년을 채우면 34만 8천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령액은 한 11만 3천 원 정도 늘어나는 거죠. 아까는 9만 원 냈을 때는 5년 만에 그 채워넣은 보람이 생겼는데 그렇죠. 지금은 2배인 돈은 8년 정도를 채워야 원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나중에 그럼 그 구멍 메울 때 한 달에 9만 원만으로 메울래요 하는 거하고 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넣는 걸로 메우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수익률 차이는 크다. 수효율은 크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른 연금과 비교해서는 최대한 많이 내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그 계산을 다들 하시고 여윳돈 좀 있는 분들은 가득 채워서 넣는 게 이러나 저러나 좋네요. 그런 지적 때문에 이게 10년 미만으로
올해부터 바뀌기는 했어요. 더 여유 있는 분들 이거 뭐 저 재테크 수단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안 내다가 네. 사실은 이게 과거에 안 낸 거에 대해서 이자를 더 붙여서 내세요라는 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지금 내고 있는 연금액을 내고 싶은 기간 동안 내세요라고 하는 거라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 많은 분들의 재테크 수단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어서 이게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예를 들면 한 60개월어치 채워 넣어야 됩니다. 네. 라고 하면 60개월 곱하기 얼마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궁금할 텐데. 네. 지금 내가 넣고 내고 있는 있는 그렇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시면 지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내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곱하기 내고 싶은 기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전업주부다 네. 아니면 퇴직을 해서 지금은 소득이 없어서 안 내고 있다라고 예. 한다면은 일단 임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넣겠습니다 매달. 그렇습니다. 를 하고 그 금액 곱하기 이제 추후 납입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요. 월 최대 22만 8,510원까지. 네. 요거는 이제 매년 A 값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요것만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추가로 낼 수 있다. 네, 요거를 그런데 나중에 추후 납부하려면은 꽤 목돈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목돈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할부로 나눠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정도의 이자가 붙습니다. 채워 넣는 것도 부담되시면 나눠서 채워 넣을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느 선까지만 채워 넣을 수 있다. 즉 한 달에 저 그럼 못 채운 기간이 한 24개월 되는데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서 2,400만 원 넣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받아주는 이유는 네, 요거는 많이 넣으면 나라에서 손해 봅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평상시에 낼 때도 사실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게 낼수록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많이 낼수록 조금 그 비율은 줄어들지만 예. 그래도 수익비는 즉 낸 돈 대비 받아가는 돈은 일이 넘거든요. 맞습니다.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 네. 요즘처럼 워낙 어디서 이자 많이 주는데 없는 때에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나도 그럼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내가 한번 좀 이빨 빠진 기간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네. 뭐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나는 그냥 처음부터 계속 전업주부나 전업 남편이었습니다. 네네. 나이가 이제 한 5, 60 되어 가는데 네. 나도 그럼 평생 못 넣었던 걸 채워넣을 수 있습니까? 하면 그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고 그 구멍을 채워넣는 게 추후 납부인데 네.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없더라도 1999년 4월 1일 이후부터 27세 이상이면서 미혼이었다면 결혼하기 직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는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결혼을 했는데 내가 30살이다. 네. 근데 한 번도 나는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라고 예. 한다면 27살부터 올해 30살까지 3년 동안의 기간은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다음부터 기간은 못 채워넣고. 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도 혹시 배우자도 본인도 국민연금을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으면 네. 가입할 때까지는 즉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할 때까지는 네, 배우자나 나. 둘 중에 아무나 한 명이 국민연금을 납입할 때까지 그 비어 있는 공백 기간은 나중에라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나는 아예 처음부터 전업주부였어요. 네. 예를 들면. 예. 그러다가 결혼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네. 예를 들면 50세예요. 네. 그럼 저는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하면요. 결혼을 하면 네, 결혼을 하고 언제부터? 그 배우자가 그냥 27살부터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27살부터. 네네. 지금 이제 결혼할 때까지는 채워 넣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시인에 결혼하셨다고 그러면 23년은 채워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물론 최대 10년까지만 납입할 수 있지만 이게 왜 여쭙냐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나는 평생 소득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 라는 분들이 더 노후 자금이 필요할 거라서 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네. 지금은 그런 분들도 알겠는데 결혼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결혼을 한 거 안 한 게? 이게 우리나라 납입 자격의 차이가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네네. 나는 평생 뭐 전업 남편이든 전업주부든 다른 소득 활동을 못 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분한테는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결혼을 안 하면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안 줘요? 그 기회를? 그렇게요. 이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김현우 소장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 채워 넣는 거는 언제 한번 이런 네. 분은 채워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건 어디다 문의해야 됩니까? 아, 요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요 기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도? 네네, 국민연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미안해하실 건 없어요. 소장님이 또 혼난 것 같아서요. 네. 자, 고란 기자님이 준비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거래를 미국 금융당국이 허용할 것 같다.
아니고 허용했습니다. 허용했어요? 네, 네. 갔다는 게 어제 뉴스였군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뭔가 문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그 이 업체에서 운용사에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 거래할 거예요라고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예. 이른바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블룸버그 터미널에 이 티커라고 해가지고 그 네 글자 정도로 된 그게 올라오거든요. 그게 이미 올라와 있고 18일 그러니까 월요일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거래가 될 것 같다라는 예. 게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뭐 허용을 했다라고 그래서 딱 날짜를 박아서 이날 상장해라 이게 아니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거래해도 좋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정도로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 승인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윙클보스 형제라는 이 형제가 약간 유명한데 그 페이스북의 원래 하버드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그 원조예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그 소송이 붙어가지고 소송금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형제가 비트코인 ETF를 2013년에 처음 신청을 했는데 이거 다음에 7년 만에 겨우 된 겁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네.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시장 가격 조작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해서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랬죠. 네네네. 오를 때 왜 오르는지 모르고 내릴 때 왜 네, 내리는지 맞습니다. 모르겠다 이 상품은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에 약간 좀 달라진 신호가 감지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게리 갠슬러라는 SEC 위원장이 우리나라 치면 금감원장이죠. 네 맞습니다. 예. 금감원장 더하기 금융위원장 약간 이런 예. 느낌이거든요. 예. 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실무진에게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 조만간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선물 ETF가 나왔습니다. 네. 이분이 비트코인 전문가라면서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분이 이제 임명이 될 때 와 박수 쳤어요. 조만간 되겠구나 했는데 그 나오는 발언이 진짜 맞아 엑스맨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네. 결국은 이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비트코인 선물 ETF. 네, 선물 ETF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선물이라고 하는 건 있나 봐요. 이미? 이게 그 CM이라는 예.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거래 시작했고요. 비트코인 선물을 비트코인 현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당연히. 네, 따라가면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물의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는 ETF. 네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그냥 이거 사면 비트코인 산 거하고 똑같이 되겠네요, 거의. 네,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럼 비트코인 안 사고 비트코인 선물을 사면 되겠다 네. 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면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빠지는 걸 테고. 근데 굳이 선물 ETF를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개인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사는데 전혀 제약이 없거든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네, 뭐 대체로 우리나라만 편한 게 아니라? 대체로 그런데 전 세계가 다 그렇다. 그 비트코인 현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세계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에 접근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나라가 미국 주식에 접근하기는 괜찮으면 그럴 리가 좀 없을까요? 네. 그게 조금 찾기가 힘들 것 같고요. 알겠어요. 일단 이번에도 왜 제가 자꾸 선물 ETF라고 강조를 하냐면요. 아까 SEC 위원장이 야 이거 가격을 믿을 수가 있어? 시세 조작하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라고 해서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선물 ETF라서 해준 건데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비트코인 선물은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 CME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선물들 다 거기에 올라가 네, 맞습니다. 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CME 같은 경우에는 CFTC라고 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른바 그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 있잖아요. 예. 이건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그냥 사설 거래소죠. 뉴욕 주가 감독합니다. 사설 거래소지만 감독은 네, 그러니까 주 단위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연방 단위에서 그 이른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EC 입장에서는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래소는 조금 약간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CME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CME는 선물 시장 참여 위해선 최소 증거금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사실 개인보다는 대부분 기관 위주로 형성돼 있고요.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나방처럼 막 가격을 막 지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기관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CM에 딱 열렸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와 드디어 제도권 편입이다. 가격이 올라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정작 시장이 열리니까 떨어졌어요.
거기서 선물 매도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생기고. 이 기관들은 제정신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도저히 이 가격이 아니다라고 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가격이 정상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CM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네. 해주고는 싶었나 봐요. 그렇죠? 그 위원장님께서 해주고는 싶은데 이거 좀 어디 좀 괜찮은데 없어? 이제 이런 생각으로 찾으셨던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박세훈 작가님, 네. 백신 맞으셔서 아주 몸이 많이 아프시는데 힘들게 앉아 계신데 네. 동전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쓰는 겁니까? 동전 발행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고. 동전을 좀 덜 쓰긴 하는데 예. 그래도 쓰는 곳이 있으니까 어쨌든 예.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한국은행이 매년 새로운 동전을 만들어서 시중에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동전 만들고 유통하는 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이 동전 발행 개수가 매년 달라서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동전 만드는 데만 들어간 비용이 대략 한 182억 원 네. 조금 안 됩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나 싶어서 요거 좀 알아보느라 갖고 온 소식입니다. 동전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네. 너무 궁금해서 그거 잘 안 가르쳐 줄 걸요 아마. 맞습니다. 한국은행 쪽에 물어봤는데 예. 동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또 왜 비밀인지가 궁금해서 예.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예. 동전을 조폐공사에서 만들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행이 올해는 이 정도 만들어주세요라고 발주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폐공사가 만들어주는데 네. 조폐공사가 우리나라 동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폐나 동전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거든요. 네. 그걸로 조폐공사는 수익을 올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동전의 제조 비용을 공개해버리면 다른 나라 동전 만들어 팔 때 그거보다 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10원짜리 얼마 받는다면서 우리가 만만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까봐. 영업상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들이 자료 달라고 해도 절대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자료고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든 좀 알아보니까 네.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 발주한 동전 개수가 대략 1억 4천만 개쯤 됩니다. 작년에 동전 만드는 데 들어간 제조 비용이 182억쯤 된다고 했으니까 대략 한 개당 130원 정도가 제조 비용이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물론 이 비용에는요 원재료비 말고 뭐 디자인 비용, 형틀 제조 비용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가격인데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 데는 10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 만드는 건 10원짜리 만드는 것보다 원가 기준으로 20원에서 30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왜 더 들어가냐? 50원, 100원, 500원짜리 보면 동전에 테두리 보면 위조 방정 톱니 있죠? 까끌까끌한 거. 네. 예. 요거 새기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제외한 나머지 동전들은 액면가보다 제조 원가가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거 동전이 자꾸 이제 주머니에서 쩔렁거리면 네. 책상 서랍에다 탁 넣고 나오고 네.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또 쩔렁거리면 다시 책상 서랍에다 넣고 나오고 네. 그래서 모든 동전을 자꾸 다 책상이 먹고 있어서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도 있고 얼마 전 지난달인가요? 제주 한 테마파크 연못에서 네. 우와. 110만 원 정도의 동전이 발견이 된 적도 우와. 있었어요. 그 연못에 던지시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안 이거 돌아다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네. 그렇다고 일일이 다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자, 이 소식도 짧게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네. 중국이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네. 미국 중국이랑 요즘 싸우는 거 괜찮아요? 싸웠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2019년부터 예. 미중 갈등이 한창 고조됐을 때 중국이 우리 이제 미국에서 LNG 수입 안 해라고 해버렸는데 네. 최근에 중국에서 전력난이 큰 문제잖아요. 네. 전기 만들려면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호주랑도 싸우는 바람에 호주산 석탄 수입 안 하고 그러니 석탄은 많이 모자르고 네. 석탄 대신에 풍력이나 수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쓰려고 했는데 바람은 안 불고 비는 안 오고 그러는 바람에 이것도 힘들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라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자라면서 천연가스를 엄청 수입하는 바람에 가스 가격이 최근에 엄청 올랐습니다. 예. 가격을 보니까 작년 10월에 단위 가격당 $5 정도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6까지 10배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한 $37 정도로 내려왔어요. 천연가스가요? 그렇습니다. 와, 이건 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10배로 올라요. 그 뭐라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직 미국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가격은 이것만큼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송비 예. 포함하더라도 단위 가격당 $1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아하. 그러니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 쪽이랑 계약하고 올겨울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예. 아니 우리도 지금 겨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름값 예. 많이 오르고 있지 않냐. 가스 지금 수출할 때가 아니다. 내수로 돌려야 된다. 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계약이 될지 안 아직 될지는 팔지 안 팔지는 모른다. 모릅니다. 아. 어쨌든 지금 미국에게까지 손을 내밀 정도면 중국이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준비한 소식이었고 야, 이거 몰래 손 내밀었을 텐데 누가 이렇게 또 공개를 했어요? 로이터에서 난처하게. 네. 오늘 잠시 후에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되는데 네. 아마도 5% 살짝 넘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 에너지란이 계속 길어지면 4분기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장 안 돌죠. 그렇습니다. 예. 중국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 우리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입니다. 비등중해요. 네, 저는 잠시 후부터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11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